안녕하십니까. 신의길 국방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있었던 이 군사안보 사안 중에서 중요한 이슈 하나 픽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후반부 하이라이트가 벌어졌었고 그게 이제 끝났죠. 그런 와중에 북한이 우리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스타트할 때는 북한판 K9이라고 하는 우리 K9을 뺏긴 듯한 그런 형상의 짝퉁 자주포를 동원해서 포병, 화비력 시범, 무력 시위를 했죠. 그리고 후반부 우리 군이 훈련을 마칠 때쯤에는 신형전차, 북한판 에이브람스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신형전차를 가지고 나와서 뭐 김정은이가 조종도 하기도 하고 또 사격도 하기도 하고 또 기동사격하는 모습 또 공격 헬기하고 제병연합 사격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 보여줬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무기체계인가? 북한이 이걸 가지고 정말 현대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제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군 대규모 현대화? 북한이 감추는 충격 실태 여러분들께 까드리겠습니다. 자, 한미연합훈련의 질세라 신형무기 자랑에 여념이 없는 북한이죠. 3월 7일 날 장거리 포병 구분대 훈련이라고 하면서 바닷가에다가 쭉 포들 방해를 해놓고 일제 사격을 했습니다. 주로 170mm 주체포 그게 이제 주로 사격을 했고 그 한 끝에 이렇게 정말 신형으로 보이는 이런 자주포가 9문이 늘어서서 일제 사격을 했는데 얘는 이 1번 포 얘는 사격을 못했어요.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은데 이 사진을 가지고 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훈련이 마치는 3월 14일 하루 전에 북한이 땅크병 훈련 경기대회라고 하면서 이런 사진을 공개했는데 야, 이거 딱 봐도 우리 한국의 K1 또는 미국의 M1 아니면 중국의 96식 같은 이런 형상의 전차 모습에다가 이렇게 앞에 폭발 반응 장갑 덧붙인 이런 신형 전차죠. 그리고 뭐 조준경 등등 뭐 풀옵션으로 다 있어서 야, 이거 딱 봐도 3세대 전차구나, 이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받고, 특히 김정은이가 이거 조종하면서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하면서 우리 군이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대량 양산 쫙쫙 들어가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가 오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뭐 최고 사령관 원수님까지 동원해서 거짓말을 하니 참 원수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자, 경제난 속에 한정된 자원으로 비대칭 전략에 올인했다던 이 북한이 돈이 남았나? 북한이 핵 개발할 때 왜 쟤들 핵 개발하냐? 왜냐하면 재래식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죠. 전투기 한 대 뭐 1,000억 원 기본으로 가죠. 또 잠수함 한 척에 1조 원 기본으로 가죠. 군함 한 척에 요새 뭐 5천억 1조 원, 방공하면 1조 원, 그냥 뭐 범용 호위하면 5천억 기본으로 하죠. 전차 한 대 100억 200억 막 하죠. 이러니 돈이 없는 거예요. 또 생산 비용은 그렇지 개발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우리 지금 전투기 하나 개발하는데 뭐 수조 원 들어가지고 인도네시아까지 끌어들이고 뭐 이러고 있죠. 그래서 그런 돈이 없으니까 아예 한정된 자원 가지고 미국에 대항하고 남조선을 쑥대밭 만들고 하려고 하면은 핵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였지요. 그런데 도대체 북한이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무기체계 재래식 무기들을 저렇게 개발했을까? 자주포, 전차를 빠르게 개발하고 빠르게 양산한다. 개발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양산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저거 돈 엄청 많이 드는 건데 재래식 무기는. 그래서 이 안에 설계도랑 비트코인 잔뜩 넣어왔지요. 이제 남북 평화가 오는 건가요? 하는 혹시 이런 건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거는 갖다 줘도 표시가 안 나죠. 그래서 당시 뭐 비트코인 엄청나게 올랐던 그 시기인데 이때 갖다 줬나? 또는 여기에 설계도 잔뜩 뭐 미사일, 뭐 북한판, KT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왜 우리 거하고 저렇게 비슷하게 생겼을까? 라고 하는 모든 무기 체계들이 USB 안에 잔뜩 들어서 요새 USB 뭐 용량 어마어마하죠. 크기들아 가서 들어갔나? 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그 무기가 과연 진짜 제대로 만들었을까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군사 TV를 통해서 주체 107년식 자주포 분석해 드린 바가 있죠. 그거 좀 참조하시고요. 이게 바로 주체 107년식 자주포, 우리 한미연합사에서는 M2018이라고 규정한 바로 그 포입니다. 2018년 열병식에 처음 공개가 돼서 M2018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북한은 주체 107년식 155mm 자행포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거 보면 뒤에 후방도어가 없다. 제가 분석해드렸죠. 아니, 후방도어가 없으면 도대체 포탄 또 승무원들은 어디로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게 뭐 전차도 아니고 희한해요. 자, 그리고 여기 배연기에서 연기를 머금었다가 밖으로 빼내줘야 되는데 배연기에서 연기가 픽픽 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말이 되냐? 여기서 연기가 샌다는 것은 결국 주택복잡기를 통해서 포탑 안으로도 연기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질식에서 죽는 거죠. 포탄을 쏘고 나면 엄청난 연기가 포신에 남죠. 그걸 이제 압력계에서 쭉 따라나가는데 다 못 따라가는 게 있죠. 그걸 이제 이 배연기에서 머금어줬다가 쫙 빼주는데 다음 포 사격하기 전에 이게 여기서 샌다는 겁니다. 그 말은 뒤로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포탑 안으로 연기, 그 화약 연기, 화학 연기가 쭉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질식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아까 제가 알무백에서 말씀을 못 드린 건데 여기 지금 연기가 화염이 포탑을 뒤덮여 버렸어요. 자, 이 차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포탑을 뒤덮어 버렸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러냐? 포신에서 화염이 나와야 되는데 포신 아니고 포탑에서 지금 화염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뭐냐? 화염이 뒤로 오냐? 뒤로 안 오더라고요. 제가 전차포, 야포 사격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는데 이렇게 뒤로 오는 화염은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 이거는 차체, 포탑과 포신을 연결하는 이 접합 부위, 바로 주퇴복작이죠. 여기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쏘고 나니까 옆으로 지금 화염이 새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포탑 안으로도 이 불꽃이, 화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화염, 불꽃 들어오죠. 연기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내부에 있는 승무원들, 차장 동지, 우리 탈출해야 됩니다. 해치 열지 말라우. 가족들이랑 다 같이 요덕 수용소 가고 싶네. 안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실전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제가 분석 다 해드렸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M2020 전차. 이거는 뭐 자기들이 지금 제시명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야, 이거 신형인가? 근데 형상이 포탑 형상은 우리 K1 그리고 미국의 M1 닮았죠? 뭐 K1이야 베이비 M1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 서로 다 비슷하죠. 또 똑같은 데서 설계를 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거하고 형상이 아주 비슷해요. 포탑 형상은. 차체 형상은 제가 이걸 보니까 중국의 96식 전차하고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동적 포구 감지기가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여기 이제 포신 끝단 위에 뭐 또 하나 있죠. 요거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와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 타겟팅을 락온해서 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기동간 사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동간 사격할 수 있다. 요게 있으면. 그래서 3세대 전차다 이거예요. 또 여기 보시면 조준경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포수 조준경, 전차장 조준경. 그래서 조준경이 두 개 있어서 헌터, 킬러. 포수가 저 조준경을 보고 적을 사격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전차장은 다른 걸 보고 또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헌터 킬러 3세대 전차의 기본이죠. 그래서 헌터 킬러 능력, 동적 포구 감지기를 통해서 기동간 사격 능력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3세대 전차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또 이상해요 이런 거. 폭발 반응 장갑이 또 갖다 붙었습니다. 그 말은 포탑에 방어력이 자신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또 이 콘탁트 5를 갖다 붙여서 최신 모델도 아니에요. 요즘 뭐 러시아는 렐릭트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 정말 황당한 게 전차에는 대공 사격을 위해서 우리 한국 전차도 그렇지만 12.7mm 중기관총 갖다 붙여 놓죠. 그래야 이제 적 헬기나 적의 드론이나 있으면 사격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AGS-30 유탄 기관포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대공사격 포기한 거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 뭐 돌격포로 쓰는 건지 아까 저 자주포 107 주체 자주포도 AJ-30 그건 또 쌍일포가 붙어 있었는데 무슨 자주포 가지고 돌격할 일이 있습니까? 희한한 짓을 하고 있어요. 사거리도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그리고 여기다가 이 북한판 APS 능동 방어 장치를 갖다 붙여놨는데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불새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2개를 갖다 붙여놨는데 이 말은 뭐냐? 포 능력이 자신이 없다 이 말이죠. 자신 없으니까 미사일 여기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장갑차도 아니고 장갑차 같으면 전차하고 교전하려고 이런 거 있지만 전차인데 이거 왜 갖다 붙여놨습니까? 주포로 사격하면 되지. 자신 없으니까 이런 겁니다. 자, 김정은이 세계 최강이라고 평가했어요. 이 신형전차 공격력 수준 최강이 될까?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그들이 포탄 모양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포탄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전차포탄.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그래서 이게 이제 날개 안정식 철갑탄이죠. 날탄이라고 하는데 포신에서 딱 발사가 되면 이 외피가 딱 쪼개집니다. 이게 이제 추진체가 딱 밀어내고는 쪼개져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관통자 얘만 쫙 그 길쭉하죠 이거. 이것만 화살처럼 쫙 날아가서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적의 포탑을 때려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로 적을 제압하는 거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속도와 그리고 질량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길이가 기니까 질량이 크겠죠. 그리고 길이가 길고 뒤에 날개가 붙어 있으니까 속도를 아주 빠르게 구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북한은 러시아제 즉 소련에서부터 파생된 그런 포탄을 전차포탄을 쓰니까 장약과 포탄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우리 한국군의 그 3기가 외단의 T-80 사격하는 거 직접 봤는데 포탄이 요만해요. 우리 한국 전차포탄이 이만한데 T-80 포탄이 요만해요. 요만한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건 뭐냐? 뒤에 장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장전 장치가 포탄 먼저 철컥 해서 밀어주고 그리고 장약 다음에 철컥 해서 또 밀어주고 이렇게 사격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날탄의 이 관통자가 짧죠. 짧으니까 질량이 가볍죠. 질량 가벼우니까 운동 에너지 약하죠. 짧으니까 속도 느리겠죠. 공격력은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공격력 형편없다라는 거고. 자, 또 하나 보면 이거는 완전히 쇼다. 아까 자주포도 쇼했죠. 왜냐? 알기 쉬운 무기백과 군사TV 보시면 제가 설명해놨지만 저 107 주체포는 결코 사격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왜? 방향 포경이 없는데 어떻게 방향을 하냐. 그냥 바다로 지금 아무데나 쏴라 하는 그 어떤 보여주기 쇼용이지 전투용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헬기하고 합동 일제 사격하는 모습을 일부를 캡처했는데 이 하늘 위에 헬기 있어요. 지금 일제 사격했지 않습니까? 자, 이 차는 지금 조준경을 열어놨어요. 조준경 열어놨습니다. 뒤에 있는 차들은 조준경을 닫아놨어요. 얘도 닫아놨고 이 차도 닫아놨고 전차장 조준경, 포수 조준경 다 닫아놨어요. 조준경 닫고 도대체 어디에 쏩니까? 지금 쏘긴 또 쏘았어요 또. 그 말은 뭐냐? 명중시키려고 쏘는 거 아니다. 그냥 사진 찍으려고 쐈는데 하필 또 이 신인균의 국방TV, 군사TV 이런 게 또 있어가지고 다들 키고만 해. 네. 조준 안 하고 쏜 겁니다. 왜? 조준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107 주체 자주포도 조준하는 방향 포경이 없어요. 포를 쏘려면 이 직사포는 전차포는 직사포 아닙니까? 타겟을 눈으로 보고 쏘니까 눈으로 잘 보면 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곡사포는 15km, 20km 산 너머에 있는 타겟을 쏴야 되니까 좌표만 불러주면 그 길을 향해 쏴야 되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서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거 알려고 방향 포경 그리고 측각기 갖다 놓고 내 위치와 내 방향을 먼저 알고 그리고는 그 타겟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방향 포경이 있어야 되는데 저 107 주체 자주포는 방향 포경이 없어요. 그리고는 일제 사격을 그냥 한 겁니다. 그냥 바다로 그냥 아무 데나 쏜 겁니다. 그냥 포신 들고 그리고 뒤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뒤 도어도 없어서 도대체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포신은 연기는 화염은 아무 데나 새고 있고 이건 또 조준경도 즉
눈 감고 쐈다 이거예요. 지금 조준경을 열지 않고 쐈다는 것은 눈 감고 대충 앞으로 그냥 일단 쏴. 왜? 사진 찍어야 되니까 쏘라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일제 사격만 딱 하면 돼. 왜? 어차피 조준경은 성능이 안 좋을 거니까. 자, 그래서 김정은이 또 세계 최강이라고 평가한 이 신형전차 능동 방어장치 기술적 수준은 뭐냐? 여기 이제 능동 방어장치의 여객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 전차 T-14 아르마타죠. 물론 지금 이제 포기해버렸는데 아르마타의 능동 방어장치 이겁니다. 탄이 대단히 크죠. 탄이 작죠. 여기 뭐냐? 바로 러시아가 1970년대 개발한 드로즈드 T-80UM에 들어갔던 드로즈드 요격장치 그걸 이렇게 옆으로 병렬식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드로즈드는 반응 속도가 느려가지고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는 요격을 잘 못해요. RPG-7 같은 느린 타겟을 요격할 수 있는 이런 능동 방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성능도 아주 떨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뭐 김정은이가 직접 조정까지 하면서 야, 우리 전차 너무 좋아, 세계 최강의 타격력이다 라고 했지만 전부 김정은이 직접 거짓말했던지 아니면 김정은에게 보고했던 자들이 거짓 보고를 했던지, 그래서 김정은이 정말 체면 안색에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김정은에게 제가 당부의 말을 좀 드리자면, 제가 아래 사람들이 거짓으로 보고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어떤 그 조치를 취해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아래 사람들이 제대로 보고했는데 자기 스스로 이거 좀 폼 좀 잡고 싶다라고 거짓말했으면 명색이 국가 원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대량 생산한다. 또 북한도 대량 생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체 107 자주포, 북한판 K9, 북한판 에이브람스, 북한판 K1 이거 대량 생산한다 라고 하니까 진짜 대량 생산한 줄 아는데 2020년에 첫 사진 9대가 공개됐어요. 지금 4년 지났죠. 어떻게 됩니까? 더 많아져야 되죠. 그런데 지금도 9대예요. 또 주체 107 2018년도에 9대가 공개됐어요. 그럼 지금 6년, 7년 돼가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더 많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도 9대예요. 그 말은 뭐냐? 퍼레이드용 무기다. 실전용 무기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아직은 재래식 무기, 지상전 재래식 무기 분야는 보여주기식 무기일 뿐이지 이게 전투용 무기는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여줬던 그 주체 107 자주포의 사격, 그리고 이 M2020의 전차의 사격 전부 눈 감고 아무데나 그냥 타이밍만 딱 맞춰서 쏜 거지. 왜? 사진 찍을 때 멋지게 나오라고. 결코 명중률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허당 전차와 자주포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